예, 지은경입니다. 아까 우리 조양호 회장께서 2015년부터 이 해운업이 단가이나 치킨 게임을 하는 이런 환경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단가이나 치킨 게임을 하게 된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사실 해운업 자체의 불황도 불황이지만 또 해외 선사들의 경쟁 선사들의 상황을 보면은 좀 다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좀 정책 당국의 정책 실패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2009년부터 이렇게 사실 좀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이 시작이 됐죠. 그렇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네, 2009년부터 어려워서 지금 산은하고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구조조정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업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선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조조정을 시작하기보다는 조선업을 살리는 쪽의 정책이 좀 집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이러니하게도 2009년부터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출분행을 통해서 해외 선사들에게 이 선박금융을 굉장히 큰 규모로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머스크도 그렇고 MSC도 마찬가지고 이런 선박금융을 지원을 받아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초대형 컨테이너선 이 선박을 이렇게 우리나라 대우조선하고 현대중공업에 발주를 하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해운사들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단 한 척의 대형 컨테이너선도 발주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형 컨테이너선을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금융에 의해서 지원받아서, 배를 만들어서 인도받고, 그리고 나서 단가이나 치킨게임 경쟁에 돌입을 했다. 그래서 이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한 연구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보도에도 다 나왔는데요. 한국 정부가 해외 선사의 금융 지원을 해줘서 국내 조선소를 살렸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부메랑이 돼서 해운산업에 목을 조르고 있다. 어떻게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제가 2009년도 제가 한진해운을 인수한 거는 2014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스토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은 치킨 게임이 시작한 거는 대양 선사들이 대양 물량을 확보한 후에 경제가 조금 나아지니까는 집중적으로 투입한 것이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선업과 해운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정부 당국의 정책 실패 이것도 주요한 요인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것만은 아닙니다. 계속 오전에도 산은 회장님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한진해운의 대주주도 문제가 많이 있었다. 다시 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국정감사 준비가 좀 많이 어려우셨죠? 네.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대비해서 준비가 굉장히 좀 힘드셨죠?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펌하고 국정감사 자문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하지는 않고 자문을 전혀 듣지 않으셨습니까? 자문은 받았습니다. 자문은 받으셨고요. 예. 어느 로펌가 했죠? 혹시 석태수 사장님께서 아시나요? 김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장과 했고, 자문료를 얼마나 지급했는지. 혹시.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최이배 의원님께서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한진해운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대한항공도 좀 많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2014년 6월 유상증자 4천억을 지원하는 등 대한항공이 이제 한진해운에 한 8,500억 가량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800%였던 대한항공 부채 비율이 지금은 어느 정도 됐죠? 1000%까지 올라갔다 지금은 900%대로 내려왔습니다. 900%까지 내려왔나요? 근데 문제 없습니까? 지금 영업 현황이 좋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알겠습니다. 네. 게다가 이렇게 사실 한진에 지원하느라 대한항공의 부채 비율도 오르락내리락
예,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은데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도 사실은 이 공정에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거꾸로 대한항공이 수십억 원의 그 손실을 봤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일감 몰아주기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검찰 고발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항공 그 내부에서도 이 열심히 일해서 또 이렇게 특히 그 사이버스카이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면세품을 직접 실적 할당을 받아가지고 파느라 굉장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팔았지만 모두 다른 주머니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소연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이버스카이는 지상에서 하는 거고 케빈에서는 듀티프리라 그거는 대한항공이 직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긴 있지만은 그 공정거래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저희 나름대로의 시정할 건 시정하고 소명할 거는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8월 30일 채권단이 한진해운 자국에 거절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이틀 전 8월 28일 날 전세기 한 대 구입하셨습니까? 그것은 4년 전에 주문한 비행기입니다. 네, 4년 전에. 지금 자국에 거절한 핵심 이유가 채권단에서 회장님이 대주주 책임론을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이번에 그 주식 담보로 400억 원 내놓긴 했는데 회장님 전용기에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제 전용기가 아니고 회사의 전세 사업의 12대 비행기 중에 한 대일 뿐입니다. 네, 근데 저도 일부는 운항기록 쓰긴 썼지만은 제 전용기가 아닙니다. 예, 운항기록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기종별로 많게는 30%까지 그 회장님이 많이 이용을 하신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용기랑 다름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꽤 있는데 지금 이거 다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계신 겁니까? 전용기는 노선 비행기만큼 활용도가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도 이상 썼다는 것은 평창 유치역 때, 그 다음에 평창 조직기 때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쓴 거지, 사적으로 쓴 건 없습니다. 예, 재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